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핵인싸 되는 말투 3가지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굉장히 유리한 재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말투입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말이 툭툭 이렇게 투명스럽게 나와서 상대가 오해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고민해서 고치려고 노력하고 결국 고쳐내는 사람, 이런 분들은 사회생활 잘하게 되는 거고요. 그냥 알고는 있는데 뭐 특별히 고쳐야 된다는 생각도 안 하고 계속 그 습관을 유지하면 열심히 일하면서도 잘 안 풀리는, 사회생활 고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말투는 고치고 점점 좋은 말투로 스스로 훈련하는 거, 이게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아주 좋은 무기를 갖추는 격이 됩니다. 자, 오늘의 핵인싸 되는 말투 몇 가지를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은 피한다예요. 주인공이 되고 싶죠. 그러니까 모두 다 나를 주목해서 나의 얘기를 듣는 거.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거를 다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유난히 자기가 주인공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혼자 막 이제 주인공인 것처럼 자기 혼자 많이 얘기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럼 남들이 싫어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면 재미있다고 웃고 난리 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착각입니다. 직급이 높은 분들이 주로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직급이 높은 분들이 막 혼자 나 때는 말이야 막 아재 개그 날리고 막 이러면 직원들이 막 오버하면서 아하하하 웃어주죠. 과잉 리액션을 보여줘요. 그러면 그게 자기가 정말로 재밌어서 그러는 줄 알아요. 막 거기다가 또 막 재밌는 줄 알고 이거 히트 쳤어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기절하는 거예요. 직원들은 내가 재미있어서 막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 상사니까 반응을 저절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냉정하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더 조심해야 될 하나는, 나 혼자 막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그대로 너무 지루해서 안 듣는 티가 저절로 역력하게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라보는 사람, 거기에 모인 사람한테 정말 비호감 됩니다. 남의 얘기 듣고 앉아있는 걸 막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 재미없어서. 그리고 호시탐탐 남의 이야기를 중간에서 딱 끊고 들어가서 또다시 자기 얘기할 기회를 노려요. 막 무슨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그게 아니고 이런 게 더 좋아. 막 이렇게 이제 타고 들어가는 거죠. 이런 습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듣는 거에 집중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호감을 사고 정말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거에 집중하는 그런 연습. 훨씬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질문을. 이거 재능이에요. 누구에게나 그 상황에 맞는 센스 있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핵인싸죠. 그야말로. 그런 사람들은 남들을 배려하고 친절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어야 질문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관심 갖고 질문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신입사원이 이제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이제 처음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회의 시간에 앉아 있어요. 좋은 리더는 어떨까요? 질문해 주는 리더예요. 아무도 이제 그 직원에 대해서 이제 관심 없고 지금 당장 자기가 막 질문 받을 거, 막 발표할 거 이런 거에만 막 골몰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의의 헤드가 진지하게 신입사원한테 질문해 주는 거죠. 어렵지 않은 걸로, 당황하지 않을 만한 걸로. 그러면 그 신입의 모티베이션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또 예를 들어서 회식을 갔어요. 막 이제 20명 정도 앉아서 이제 기분 좋게 회식을 하고 있었다고 치자고요. 사람이 이제 20명이래. 또 그 중에서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말없이 그냥 재미없게 아웃사이더들이 있어요. 테이블이 이제 4명씩 이렇게 5테이블 이렇게 앉았다고 쳐요. 그럼 이제 막 시끄럽게 막 웃고 떠들고 막 요란한 테이블이 있고, 조용히 재미없게 그냥 머쓱하게 고기를 먹고 있는 테이블이 있겠죠? 여기서 다시 좋은 리더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혼자 막 리액션 좋은 후배들에 둘러싸여서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아니겠죠, 확실히. 예전에 이제 그 현직에 있을 때 그런 선배들이 있었어요. 자기 이제 젓가락이랑 자기 술잔 들고 그런 테이블에 일부러 일어나서 가요. 제일 헤드가 움직이니까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사람도 같이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해서 제일 이제 좀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테이블에 가서 여기는 왜 이렇게 조용해 이러면서 한잔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앉아가지고 그 리더가 뭐 해요? 나 때는 말이야 거기서 얘기하겠어요? 안 그래요. 거기 앉아있는 직원들한테 질문을 해주는 거죠. 질문을. 그게 관심의 표현이잖아요. 그런 예전에 이제 또 이런 선배도 있었어요. 이제 굉장히 중앙에 앉아서 이제 헤드가 이제 선배가 이제 막 이제 얘기하면서 다들 회식하고 있으면 그 중에서 이제 신입 같은 이제 직원들이 뭐 고기 들어오는 거 몇 인분 들어오는 거 막 세고 술병 세고 막 이런 직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끝에 앉아서 이제 그런 이제 막 심부름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뭐 그런 그 직원한테 별로 관심들을 안 갖고 있는데 제일 헤드가 이렇게 얘기해요. 막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 막 이래갖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회사 들어왔는데 고기 주문하고 술병 세고 내가 이러려고 들어왔나 이렇게 속으로 지금 선배들 욕하고 있지 막 이렇게 농담으로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럼 당황해가지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막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래요? 그렇게 농담해갖고 막 놀려먹은 다음에 집은 어디야? 막 이렇게 물어보고 뭐 그래서 뭐 요즘 하는 일은 어때요? 그러면서 우리 저기 저 신입 우리 누구 홍길동 씨 얘기 좀 한번 들어볼까? 뭐 이러면서 막 질문하고 이렇게 관심을 몰아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선배구나, 좋은 리더였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이제 리더십 교육을 하면서 이것저것 공부를 하면서 자꾸 그 선배가 떠올라요. 바로 그런 거예요. 질문의 힘이에요. 관심과 애정의 메시지거든요. 질문을 하면 내 편이 됩니다. 꼭 어떤 그런 회사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거나 이럴 때도 누군가에게 관심 보이고 질문하는 거 내 편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세 번째는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비즈니스 센스죠. 딱 봐서 이 말은 해야 되는 상황,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 이거 구분하는 거 이것도 재능입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말 첫 번째, 뒷담화는 자존심 상하는 짓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원칙으로 삼으세요. 누군가를 내가 뒷담화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건 내 자존심 상하는 문제구나, 내 격을 내가 떨어뜨리는 거구나,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예의 문제를 떠나서 나 자신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무슨 어떤 불분명한 막 루머 이랬대 막 이렇게 가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 빅마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빅마우스가 되면 나 스스로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사회생활의 치명적인 오점입니다.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되고요. 더 조심해야 될 말은요. 뒷담화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리액션하는 거예요. 내가 친한 후배를 내 직장 상사가 막 도대체 말이야 어떻게 입사를 했는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못해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다 대고 부족합니다. 말도 마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야말로 진짜 그 뒷담화에 같이 리액션 하는 거. 근데 이럴 때 리액션 제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그 친구 잘한다 이렇게도 얘기 안 하고 예, 제가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뒷담화에도 누군가가 하면, 내가 하긴 싫지만 누군가 하면 리액션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또 어떤 말이 있어요? 하지 말하면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다 너를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거. 그 전제가 항상 오르는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솔직한 건 늘 좋은 걸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는 한마디 때문에 타인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 내 말이 화살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말이죠. 20년 전 얘기가 지금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 경험 직장 생활에서 심심치 않게 한단 말이에요. 저도 있어요. 저를 막 괴롭히자고 골탕 먹이자고 작정한 선배가 자기 그 윗 직장 상사한테 받은 오다를 저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내렸어요. 저보고 이제 그 보고서를 쓰라고. 근데 저한테 아무런 백그라운드 얘기도 안 해주고 어떤 상황 자체를 그거 몰라 그냥 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너 한번 죽어봐라 이건 거죠. 그래서 했어요. 그냥 아무 그런 정보도 없이, 사전 정보도 없이 그냥 했단 말을 해라니까. 그러면 이게 딱 그걸 보고 있다가 이게 픽 웃으면서 막 정말 비웃으면서 정말 수준 이하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생각나요. 그러면 진짜 원수 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상처 입은 그런 후배가
계속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는 뭐가 좋은 일이겠어요. 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렇게 상처가 되는 말 하지 마셔야 되고요. 자, 해야 될 말은 어떤 걸까요? 굉장히 많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것만 하시면 돼요. 고미안. 옛날에 들어보셨죠? 고맙다, 미안하다, 안녕하세요. 칭찬, 공감, 이런 거. 이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에서. 아주 기본적인 말투인데, 이거 다 알죠. 내가 지금 쓰고 있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활용하고 있어야지 아는 거예요.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보화를 막론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아파트에서도 내가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 누구한테라도 내가 먼저 인사하고, 그럼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하루에 한두 번씩 누군가를 막 칭찬하는 원칙 세우고,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수시로 하고, 미안할 때는 즉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이것만 잘 지켜도 대단히 어떤 나의 어떤 인품을 그야말로 한 단계 더 점프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